다양한 우리나라 음식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식하면 대표적으로 김치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인제 채소류에 소금을 사용하고 젖산 발효가 일어난 것이 인제 김치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겨울철에 아무래도 우리가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쪼끔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인제 김치라는 음식을 인제 만들어 낸 거죠, 조상들이. 그래서 이게 인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자 저장 음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를 사용하는 인제 재료하고 지역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는 뭐 소금의 양이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강원도 김치, 뭐 제주 김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각각의 인제 김치에 그 들어가는 그 재료, 양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김치는 우리가 고려 후기 정도로 인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이제 재배 채소와 이웃 나라의 문헌을 통해서 인제 짐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인제 알기로는 고려 후기 정도. 그래서 이 고려 후기 전에는 인제 뭐 무나 가지나 죽순이나 이런 것들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아니면은 솔지게미에다가 절여 두고 이제 우리가 저장해서 먹지 않았나라는 인제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16 세기에 들어온 고추는 17 세기, 18 세기, 그러니까 18 세기경에 김치에 인제 많이 쓰이게 되면서 거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김치와 같이 인제 제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류인데요. 장류는 인제 제법에 따라서 재래형과 외래형으로 이제 나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제법의 차이라고 하는 게 발효균의 차이고 원료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효균의 차이는 일본은 곰팡이의 일종인 황국균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세균의 일종인 고초균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있는 된장과 그다음에 일본식의 된장은 그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발효균의 차이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장류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풍미나 깊은 맛이 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료의 차이가 쪼끔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콩에 인제 일본식 같은 경우는 콩 외에도 곡물을 좀 사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콩 단일 원료만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된장의 맛을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식 장은 현재 인제 간장, 된장, 고추장 요렇게 세 가지로 인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해서 드시거나 음식 먹을 때도 뭐 간장 양념이 있고 고추장 양념이 있고 된장 양념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서 인제 발효를 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국장이 있죠. 그래서 콩을 삶아서 2-3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소금에 넣고 찌은 다음에 그거를 인제 우리가 그 즙을 이용해서 즙 위에다가 걸어서 인제 말려 놓는, 그게 인제 우리 청국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음식이 있죠. 떡의 종류를 인제 뭐 크게 나누면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빚는 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로 부풀리는 떡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 가지로 인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쌀도 어떤 쌀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맵쌀을 쓰느냐 찹쌀을 쓰느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지지는 수수 볶음이라든지 빚는 수수 경단 같은 경우는 맵쌀, 찹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떡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제 어릴 때는 찹쌀떡을 되게 좋아했어요, 쫀득쫀득하고. 근데 지금 쪼끔씩 인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의 그 맵쌀 같은 그 떡이 좀 더 저한테 맛있더라고요, 입맛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찌는 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백설기, 그다음에 뭐 팥시루떡 이런 것들 맵쌀로 하는 게, 그다음에 찹쌀 같은 게 인제 찰떡, 예, 찌는 떡 중에 찰떡. 그래서 뭐 떡도 거의 이제 쌀을 갈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나면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PT 화면에 있는 요거는 이제 경단 이라고도 인제 많이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치는 떡도 있고, 그리고 지지는 떡, 뭐 지지는 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에다가 지져서 먹는 떡인데, 지지는 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찹쌀, 화전, 뿌꾸미 뭐 이런 아이들이 인제 그 지지는 떡에 들어가는데, 맵쌀로는 지지는 떡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인제 내려오는 게 없어요. 지지는 떡은 거의 대부분 찹쌀로 이용해서 많이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빚는 떡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추석 때 많이 빚어서 먹는,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빚진 않고 우리가 인제 그 떡집에서 맞춰서, 아니면 떡집에서 사서 먹는 송편, 네, 그런 것들이 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풀리는 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맵쌀로 이용한 증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죠? 우리 그 술빵, 술떡이라고 또 아시죠? 그래서 술떡 같은 경우도 일반 그 맵쌀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거기다가 막걸리 넣고서는 애들을 부풀러 오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찌는 그런 떡이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또 인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명절 음식 하면 가장 우리가 인제 우리가 지금 설이 가장 가까웠죠. 네,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설날은 우리가 떡국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모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세배하고 그렇게 인제 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의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떡국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먹으면서 가족끼리 인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청 지방 같은 경우는 쌀가루를 반죽해서 생떡국을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개성 지방 같은 경우는 가래떡을 가늘게 늘여 가지고, 우리 그 떡 아세요? 북한에 있는 그 떡, 팔자 모양으로 된 누에고치 모양이라고 하죠. 그게 조랭이 떡국. 예, 조랭이 떡. 그걸 해서 돌린 떡국도 인제 먹기도 하고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인제 떡국 대신에 만둣국을 끓여 먹거나 만두를 삶아서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같이 인제 설날이라고 해서 뭐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다음에 그 특색 있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보름. 대보름 같은 경우는 인제 정월 14일 저녁에 인제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인제 먹었죠. 대보름도 좀 우리 지난해 인제 대보름 때 여러분들 드셨어요? 저는 대보름 때 인제 먹었거든요. 오곡밥도 먹고 묵은 나물도 먹었고. 가장 최근에 지냈던 명절, 설날하고 대보름이죠, 지금 시즌에서는. 그래서 고렇게 인제 대보름의 음식으로는 약식이나 오곡밥, 그다음에 부럼, 기발기술, 그리고 묵은 나물, 복삼, 완소병, 팥죽 이런 것들을 먹는 게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곡밥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쌀, 조, 수수, 팥, 콩 이런 것들을 같이 인제 지어서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운이 좋다고 해서 여러 집마다 오곡밥을 서로 나눠 먹는 풍습.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이웃하고도 인제 나눠서 먹는 그런 풍습들이 인제 대보름 음식의 인제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럼. 여러분들 부럼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부럼이라고 하는 건 인제 뭐 호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생밤이라든지 아니면은 땅콩, 땅콩도 겉에 인제 땅콩 그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를 껍질째 한 번에 이렇게 이빨로 깨물어서 "부럼이요."라고 인제 말하면 1년 내내 내가 건강하고 무사태평하고, 그다음에 뭐 내 몸에 있는 뭐 종기라든지 부스럼이라든지 그리고 입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해진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대보름 때는 우리가 인제 땅콩, 껍질 있는 땅콩 이런 것들을 착 깨물고 그렇게 인제 살 어 해 보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좀 잊혀지는 그런 명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묵은 나물도 인제 먹으면서 9 가지 이 나물로 인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호박꼬지, 가지, 뭐 박꼬지, 취, 고비, 고사리, 도라지, 무청, 버섯 이런 것들을 말려 놓은 것들을 이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름달 아침에는 오곡밥을 먹기 전에 기발기술을 인제 한 잔씩 마시면서 한 해 동안 귀가 밝아지고 정신도 맑게
이제 지내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발기술이라는 게 이명주라고도 인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어른들 앞에서 술을 들게 되면 이제 "술버릇도 배운다."라고 해서 그런 풍습에 의해서 인제 어른들께 술을 배우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대보름에 이런 기발기술이라든지 이명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절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식과 시식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달이 있는 명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절식이다. 그리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오는 식품으로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식과 인제 시식을 인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설날은 음식보다 정결한 그 흰떡만을 먹는다. 그래서 아까도 인제 우리가 그 설날 때 떡국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떡국과 함께 만두, 뭐 양식, 인절미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상님께 인제 다례를 드리는 그런 날이죠, 설날이. 그래서 어느 음식보다 좀 약간 하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인제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설날은 그렇게 먹기도 하고요. 대보름은 인제 정월대보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제 우리가 불엄을 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오곡밥을 먹으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인제 그 여러 가지 나물들과 함께 무쳐 먹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화절식이라고 하는 게 2월 초하루 중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가을에 인제 매달았던 이삭으로 송편을 빚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인제 중화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인제 노비를 인제 지칭하는, 그래서 노비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삼절식이라고 하는 봄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삼절식이라고 하는 건 3월 3일 삼진날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때 인제 뭐 우리가 이런 화전 같은 거, 그리고 쑥떡, 뭐 진달래 화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서 노는 화전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석절식이라고 하는 게 사 월 초파일, 그래서 석가탄신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날 인제 여기는 이때는 인제 뭐 손님들을 초대해서 느티떡이나 미나리 강의, 콩조림 이런 것들을 인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절식이라고 하는 게 음력 5월 5 일을 인제 우리가 단오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 수치리떡, 그러니까 쑥의 일종인 수치리떡, 뭐 증편 이런 것들, 도미찜, 붕어찜 이런 것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유두절식이라고 하는 거는 6월 보름을 인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때 인제 동에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하면은 재앙을 다 인제 풀어 준다라고 해서 그때 인제 다음에 음식을 차려서 인제 같이 물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인제 지냈던 그 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복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위를 이겨내서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삼복절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인제 우리가 뭐 흔히들 그 더위 오기 전에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육개장, 게삼탕, 게장국, 임자수탕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먹으면서 건강을 쪼끔 더 지키는 그런 인제 그게 삼복절식이고, 칠석절식이라고 하는 이 날 같은 경우는 음력 7월 7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제 뭐 밀전병이라든지 밀국수라든지, 그리고 뭐 나물은 치라든지 고비라든지 떡이라든지 계피떡을 먹는 게 인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백중망혼일이라고 하는 7월 보름 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이나 이런 것들을 차려 놓고 어버이의 혼을 부르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절식으로 우리가 게장이나 게찜, 뭐 두부, 순두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위, 한가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커다란 명절로서 인제 핵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떡을 빚기도 하고 또 핵가위를 따서 인제 선조께 인제 다례를 지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1 년에 2번 설날,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조상님들께 다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그런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지니는 날이 인제 한가위라고 보시면 되고, 음식 같은 경우는 햅쌀 송편이나 토란탕, 뭐 화양적, 누름적 닭찜 요런 것들을 인제 먹었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구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화전, 국화주, 국화하채 이런 것들을 인제 대표적으로 먹기도 했고, 그다음에 동지. 동지라고 하는 건 거의 인제 12월 달이죠. 그래서 동지에는 이제 팥죽을 써서 팥죽을 먹습니다. 이 팥죽의 의미는, 팥의 의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뭐 팥은 어 악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물리친다라고 해서, 그때 인제 예전에는 장독대라든지 아니면은 대문이라든지 동짓날 거기다가 인제 올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대문에서 뿌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매달마다 이런 절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이 정도, 그리고 뭐 어른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대보름 챙기는 정도, 고 정도, 그리고 동지 요 정도 챙기는 정도, 요렇게 인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절 음식이에요. 계절 음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식재료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계절마다 나오는 이런 식재료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인제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는 아무래도 봄나물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 봄나물을 캐 가지고 뭐 무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그래서 뭐 두릅회, 그다음에 뭐 냉이를 했으면 냉이국, 아니면은 뭐 냉이 된장국, 뭐 쑥국 같은 경우도 쑥을 따서 쑥국을 또 많이 먹기도 하고요. 도다리를 이용해서 같이 이용한 도다리 쑥국, 이런 것들도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인제 봄에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푸릇푸릇하고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피로한 그 상태를 좀 개운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항상 이렇게 봄에 나오는 이런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철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을 맞이하기에는 석가탄신일. 그래서 우리가 인제 석가탄신일 이후로는 인제 여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인제 석가탄신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때 인제 사찰에서 큰 불공이 있고, 그리고 뭐 소찬으로 갖가지 나물이나 두부로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다시마 튀김이라든지 강정, 뭐 과일 이런 것들, 떡 이런 것들을 정갈하게 장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여름에 만들어 먹는 떡으로는 느티떡이나 상치떡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맵쌀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섞어서 녹두고무를 켜서 만든 느티찰떡이 인제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치리떡이나 계피떡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덕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캐 가지고 생채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여름에도 여름에 맞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향취가 나는 음식, 가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인제 뭐 밤이라든지, 약간의 가을은 좀 색감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갈색 정도의 색깔? 예, 그래서 뭐 송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송이 전골, 송이 산적, 그리고 메밀만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밤을 이용한 요리들도 많이 먹기도 하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겨울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왕실 왕실에서는 우유 우유를 이용한 타락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진상을 했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제 저장 음식, 저장해 놓은 발효 막 이런 음식들, 저장해 놓은 우리 체조 소금에다가 발효 저장해 놓은 이런 음식들을 인제 많이 먹기도 했죠. 그리고 섣달 금요일에는 부엌이나 창간에 남은 음식들을 모두 비워서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 거의 한 해가 끝나면, 12월 말에 한 해가 끝나면 그 묵은 음식은 새해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한 해에 다 먹어 치워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12월 끝날 때쯤 되면은 모든 음식들을 다 비벼서 그 자리에서 인제 다 먹고 끝내는, 그리고 새해에는 새해 인제 맞이용으로 인제 우리가 인제 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끓여 먹는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해서 인제 많이 먹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계절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즐겨 먹는 우리나라의 음식은 뭐가 있을까? 외국인들은 거의 대표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들 못 먹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음식도 다 좋아하죠. 근데 인제 공통적으로 뭐 불고기라든지 잡채라든지 뭐 갈비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끔 더 선호하기는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매운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뭐 기생충 이후로 우리가 짜파구리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 짜파구리가 우리나라에 출시되기 전에 외국에서부터 먼저 출시가 돼서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음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입맛에 또 잘 적응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 자체, 그 외국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으로는 이제 그 나라의 각각의 음식으로 이제 호감을 좀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을 이제 제 견해상 제 느낌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 나라를 놀러 갔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있고, 좀 약간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래. 괜찮은 나라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음식들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인제 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천할 만한 음식들이나 뭐 이런 거는 오리, 뭐 오리고기 같은 거, 닭강정, 제육강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쪼끔 덜 매운 음식들 있죠. 그래서 뭐 나물김밥이라든지 춘천 막국수, 두부 전골, 삼계탕 이런 것들을 쪼끔 인제 추천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신선로라든지 소갈비구이, 닭강정 이런 것들, 이제 뭐 백김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면 '아주 잘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쪼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사 예절에 관련해서 인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인제 양식의 식사 예법은 우린 너무나도 인제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제 아실 거예요. 이게 포크 나이프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작 우리나라의 식사 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게 인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지금의 실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거를 먼저 지키고 그다음에 인제 외국 거를 지켜야 쪼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식사 예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 예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식사 중에 이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수저나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든다라고 하면 그 아랫사람들은 똑같이 인제 따라서 수저를 들게끔 하는 게 인제 우리나라의 식사 예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한 손에 들지 않는다. 저 어릴 때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숟가락 젓가락을 한 손에 해서 쥐으면서 먹는 그거를 인제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인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은 한 손에 들지 않고 숟가락으로는 이제 국이나 김치, 뭐 국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맞겠죠, 밥이나 국물 있는 음식은. 그리고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젓가락으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이지만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식사 예법이죠. 그리고 음식 먹을 때에는 음식을 타박하거나 먹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숟가락 수저 자체가 이제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저로 반찬이나 밥을 뒤적거리거나 막 해치거나 그 약간 먹지 않는 것을 골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그 습관들 있죠. 그리고 양념을 털어내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도 좀 보기는 안 좋죠. 근데 이게 무심결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인제 지키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 젓가락으로 음식 안에 있는 애들을 막 끄집어 내려고 하다 보면은 내 입에 들어갔다 나왔던 젓가락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건 되게 쪼끔 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완전하게 양식이라고 하면은 개인 그 접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식사로만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같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인제 친구들이나 이제 같은 지인들끼리 식사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누구 한 명인 한두 명은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인제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인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같이 우리는 공동 생활을 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제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먹는 도중에 수저에 음식이 묻거나 남아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밥그릇은 제일 나중에 이제 뭐 거기에 인제 있는 밥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깨끗하게 먹거나 아니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뭐 밥을 짓고 나면은 물을 넣고서 숭늉을 끓이듯이 해 가지고 그 숭늉을 넣어서 깨끗하게 비워서 먹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물을 넣어서 거기 안에 있는 뭐 밥그릇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사 예절. 그리고 여럿이 함께 먹을 때는 음식은 각자 접시에 인제 덜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간장이나 초고추장 같은 이런 것들은 쪼끔씩 접시에 덜어서 찍어 먹는 게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죠. 왜냐면은 음식 자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되게 또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뭐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도중에 뼈나 가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이지 않게 뭐 티슈라든지 이런 데다가 쪼끔 보이지 않게끔 음 뱉어 놓으시는 게 조용히 인제 거기다가 인제 넣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식사 중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꿈치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있다 그러면 손수건을 이용해서 입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신뢰가 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좋겠죠.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도 솔직히 좀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제 그거를 맞춰 주시는 게 템포를 맞춰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어 윗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은 다음에 따라서 인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식사 예법.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수저를 처음 놓은 위치에다 가지런히 놓고 깔끔하게 인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해 놓는 게 우리나라의 식사 예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를 지키고 있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제 좀 유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인제 식생활의 개선점이라고 하는 거 '한국 음식은 뭐 어떤 건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쪼끔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음식은 그 음식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의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거기에 인제 지리적인 요건 그다음에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상들 자체가 거기에 인제 우리나라만의 식사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인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걸 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인제 민족적인 인제 지혜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한국 음식만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호에 맞게 또 합리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한국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맞게 인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전통 문화하고 또 우리 한국인의 음식이라고 인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뭐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왕실의 중심으로 내려온 궁중 음식이나 아니면 방가의 인제 음식들, 굉장히 화려했던 음식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서민 음식 그리고 각각의 인제 그 지역마다의 고장마다의 특색 있게 내려오는 향토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발달되고 전승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제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음식은 요리는 과학이다."라는 예전에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우리나라 처음에 그 요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중적이지 못했던 게 그 엄마들의 손맛. 엄마들이 이렇게 양념을 넣는 똑같은 양념이라고 해도 엄마들이 넣었을 때하고 그냥 했을 때하고 또 맛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계량한 방법이에요. 레시피죠, 레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레시피라든지 뭐 그 정말 인터넷만 쪼끔만 찾아봐도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몇 스푼 몇 숟갈 뭐 이렇게 넣어라. 몇 미리 물은 뭐 몇 미리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인제 과학적으로 점차 우리가 인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식생활 문화의 인제 특징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연하게 뚜렷하게 인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적인 부분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3면이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그 식재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국토가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에서도 나오는 이런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이 그대로 인제 반영되어서 한국 음식만의 인제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죠. 그래서 쌀 농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 기후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방법이에요, 농경의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는 정말 동남아에서 먹는 이런 쌀하고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외국에서 먹는 쌀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쌀밥만 먹어도 달달한 느낌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주식과 부식이 인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기후하고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라고도 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식이 확실하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사회적인 환경에서 인제 비춰보면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 시대나 예전의 왕가 같은 경우는 반상을 엄격히 인제 구분하는 계급 의식, 그러니까 장유유서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 먼저, 예, 무조건 뭐 어른 먼저 아니면은 그 남녀 그 차별하는 그런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직계 구도가 인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인제 한 상 차려 놓고 먹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간 전개형이라는 식사법이 나오게 되고 서양식 같은 경우는 시간 전개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음식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시간 전개형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모든 음식을 한 상에다 다 차려 놓고 먹는 그래서 공간 전개형이라는 식사법이 인제 나오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 자체의 특징에서는 뭐 주부식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 그다음에 곡물류의 가공이나 조리법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곡물을 인제 곡류를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인제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국수나 뭐 죽이나 떡이나 술, 간장, 두부 뭐 이런 뭐 식혜 이런 다양하게 조리가 되어 있는 식생활이 인제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장식품이 많이 발달됐다는 거. 사계절이 인제 뚜렷하다 보니까 각 계절마다의 인제 생산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저장 그 방법으로 인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김치를 담근다는 거, 김장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젓갈을 만들고 뭐 장아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 각 지역마다 저장식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달이 됐다라는 거. 그게 인제 또 큰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지금은 거의 아침 식사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 식사 거의 안 하실 거고 아침에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쪼끔 먹는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일과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그런 게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아침을 꼬박꼬박 끼니말로 이렇게 차려서 먹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쪼끔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다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에 맞춰서 인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절후에 따라 시식을 즐긴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절식. 매달마다의 인제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게 인제 시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계절의 구별은 뚜렷하고 계절마다의 인제 농산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절기마다 나타나는 그 음식들이 또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그런 음식들을 같이 이제 즐기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굉장히 맵고 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색도 굉장히 강하죠. 경상도 같은 경우가 인제 짜게 맵게 먹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인제 많이 먹게끔 하는 그런 인제 스타일이다 보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제 뭐 매운 거나 이런 것들을 뭐 스트레스 받거나 막 힘들거나 이럴 때 매운 거를 찾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거 뭐 닭발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매콤한 음식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게 우리나라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고춧가루, 마늘, 생강, 겨자, 파 이런 것들이 음식마다 거의 쓰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식욕을 돋궈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의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보존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인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건강이나 이런 데는 또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다음에 인제 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맛의 기본이 되는 소금하고 장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장맛을 보면 그 집안의 음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장을 집집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다 스스로 담가서 먹는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이야 인제 마트 가서 사서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다 담갔기 때문에 똑같은 된장이라고 해도 옆집과 우리 집의 이 맛 차이가 좀 다르고, 간장도 마찬가지고 고추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좀 전통적인 비법으로 그 집만의 그런 비법으로 인제 내려오는 그런 것들까지도 인제 좀 달리게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저장식품을 인제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인제 음식의 간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약식 동원이라는 식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거로도 고칠 수 없다." 그게 인제 약식 동원에 나오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병을 예방하거나 회복을 돕는다. 이 음식 자체라는 거는 내 몸의 기운이나 내 몸에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인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인제 음식인데, 여기에 인제 우리가 뭐 삼복더위라고 하면 삼계탕을 예전에 주로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삼계탕을 먹고 그 안에 그 닭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흡수함으로써 더운 여름에 우리가 쪼끔 더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 이게 인제 다 약식 동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생강, 계피, 뭐 쑥, 당귀, 그리고 뭐 인삼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인제 들어가는 음식하고도 어우러지는 약재들, 대표적인 약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생활의 운영상에 인제 약간의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대가족 중심의 인제 가정으로 이루어져서 최고 어른이 인제 중심이 되고요. 그게 인제 그거에 따라서 그릇과 밥상은 1 인용으로 인제 발달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은 처음부터 상위에 전부 차려져 나오는 것으로 원칙. 그래서 아까 공간 전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다 같이 먹는 스타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찬 수에 따라서 5 첩이냐 7 첩이냐 9 첩이냐 이런 반상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낳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홀수 재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 첩, 5 첩, 7 첩, 9 첩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릇을 중심으로 식사 분량이 인제 결정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인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한 식생활 문화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 유교 의식에 어 의해서 이런 상차림이 발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고쳐야 되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지금 뭐 우리 식생활 식문화 중에 고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쪼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음식을 남기는 것을 예외로 인제 생각하는 인습.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음식 장만 자체가 풍성하게 돼야 되는 그런 '손이 커야 잘 산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상차림 자체도 되게 푸짐하게 차리는 상차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먹으면서 먹는 음식 자체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과다한 상차림 그리고 여럿이 같이 먹는 우리 습관 그래서 가족끼리 인제 유대감이나 결속을 다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거 찌개, 국물을 좋아하는 식습관. 우리나라 짜게 먹는 문화로는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찌개 종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인제 이런 세계 보건기구를 이렇게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금 양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인제 그렇게 짜게는 먹기는 하는데 또 다르게는 인제 뭐 그래도 외국 사람들보다는 비만은 쪼끔 더 적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찌개나 국이나 이런 국물 좋아하는 식습관을 쪼끔 음 좀 뭐라 그럴까요? 아예 안 먹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쪼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을 좀 더 슴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전통 식문화의 단절과 식사 예절의 부재. 우리는 인제 식생활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제 일제 수탈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제 전부 다 계승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술 문화. 우리나라는 각각의 집안마다의 술이 오는 게 되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담는 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다 없애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지역마다의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긴 한데 예전 원래 집안마다의 내려오는 술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술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술 종류는 많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나 인제 음식물의 과소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 외식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되게 크게 성장이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우리가 밖에서 먹는 그리고 배달시켜 먹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제 흔히들 배달시켜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어디예요? 편의점 아닌가요? 음. 편의점에 가면은 정말 편의식품 해 가지고 전부 다 인제는 음식 자체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하고는 쪼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인제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쪼끔은 어쨌든 지금 사회 현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외식 문화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음식물 자체가 굉장히 음식 찌꺼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음식 먹고서는 인제 버리는 양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인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식생활 문제점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제 좀 생각해 주시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미래의 지향 미래에 따진다 보면 훨씬 더 좋겠죠. 저도 웬만하면 음식을 안 남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이제 나날이 이렇게 살이 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쪼끔씩 하려고 하는데 저도 워낙에 손이 커서 그렇게 쪼끔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다 먹게 되고 인제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그 고리가 인제 계속 생겨나긴 하는데 그래도 '남기는 것보다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생활 개선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제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또 내가 생활을 하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쪼끔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